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셀 행의 이동과 복사, 삭제, 그리고 임시기억 장소인 클립보드, 또 선택하여 붙여넣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서요, 셀 포인터 이동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요, 이 홈키에 대해서도 나왔었고요, 컨트롤 홈에 대해서도 나왔었어요. 약간 두 개가 헷갈리는 구석이 있어요. F5번 키 같은 경우 시험 문제에 그래도 종종 출제되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예제 문제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홈 버튼이에요. 그래서 해당 행에 A열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커서를 한번 요 뒤에 다섯 번째 이 자리 있죠. 여기다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뒤에 다섯 번째 갖다 놓으시고요. 키보드에서 홈키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요, 해당 행에 A열로 이동한다. 즉 어디로 가냐면요, A의 뒤에 다섯 번째 나왔기 때문에 A의 다섯 번째 어느 자리로, 이 자리로 이동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여러분들 홈키고요. 자, 컨트롤 홈키 같은 경우는요, 다시 커서를요 뒤에 다섯 번째에 갖다 놓고 컨트롤 홈키를 누르게 되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A의 첫 번째 위치 어디로 이동했어요? 요 위치로 이동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해보지 않으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두 문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컨트롤 엔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 범위 맨 아래쪽 셀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범위가 제가 지금 화면에 나타내는 범위가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L의 22번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컨트롤 키하고 방향 키를 눌러주게 되면요, 데이터 범위의 상하 좌우 있죠. 방향 키, 데이터 범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서가 써져 있는 이 범위 있죠. 그래서 위아래 왼쪽 오른쪽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은요, 하나면 위로, 하나면 아래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알트 페이지 앞 같은 경우는요, 하나면 좌와 하나만 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좌와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자, 컨트롤 페이지 앞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트 단위예요. 하나면 화면 시트의 앞과 뒤에 시트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컨트롤 페이지 앞과 페이지 다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5번 키 있죠. 이 F5번 키 같은 경우는요, 이동하고자 하는 셀 주소를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5번을 누르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지금 2분기 아까 컨트롤 페이지 앞, 페이지 다운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나는 이 상태에서요, 자, R열의 56번째 행으로 가고 싶다 하셨을 때 이 부분이 바로 R열의 56번째 행, 여기로 이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는 것을 뭐라고 보시면 돼요? F5번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셀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연속된 셀의 이동 부분이 있습니다. 셀의 선택 부분인데요, 첫 번째 셀에서 마지막 셀까지 어때요?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방법이죠. 즉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즉 놓고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드래그를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된 셀을 이동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셀을 클릭한 후 Shift 키를 누른 채 지정한 마지막 셀까지 이동해 주는 거 있죠. 해수욕장에 갖다 놓고 Shift 키 누르시고 제가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럼 어때요? 해수욕장부터 F에 7번째까지 이동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아니면요, 첫 번째 셀에서 어떻게 줘요? F8번을 눌러요. F8번을 누르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어떻게 해요? 방향 키를 눌러가지고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때요? 선택을 하시고 방향 키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 셀만 이동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드래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서로 떨어져 있는 셀의 선택이죠. 자,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셔서 클릭 이렇게 하시면은 서로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워크시트의 전체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워크시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요 화면 전체를 얘기를 해줍니다. 즉 1분기에 있는 행이 여러분들 100만 행까지 넘어요. 열도 16,000행까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한꺼번에 다 선택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요, 바로 행머리글과 열머리글. 행머리글이 1, 2, 3, 4죠. 열머리글은 A, B, C, D입니다. 이것이 교차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이 자리입니다. 즉 이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네, 워크시트, 즉 1분기 시트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요, 컨트롤 A, 어의 의미가 되겠죠. 즉 컨트롤 키하고 A 키를 누르시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모두 선택의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와 스페이스 바를 누르셔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니면요, 하나의 행이 선택된 상태예요. 하나의 행이 선택된 상태에서는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열이죠. C열이죠. C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고서 이번에는요, 시프트 키하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은 워크시트 전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이 부분 혼돈하시지 마세요. 행일 때는요,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 바고요. 열일 때는요, 시프트 키와 스페이스 바라는 거. 네, 요거 그 혼돈해 가지고서 외우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셀의 삽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셀을 오른쪽이나 아래로 밀어내고 지정 범위만큼 새로운 셀을 삽입해 주는 거죠. 자, 이 방법은요, 홈 셀에 삽입해서 셀 삽입을 해주면 되고요. 발효가기 메뉴에서는 삽입 선택이 있습니다. 즉 오른쪽 버튼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셀의 삭제는요, 범위로 지정된 셀을 삭제하고 오른쪽이나 아래쪽이나 오른쪽으로 셀을 삭제한 자리로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자, 홈의 셀의 요 삭제 버튼이나 삭제해서 셀 삭제로 가시면 되고,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채우기 핸들 이용하셔서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채우기 핸들을 삭제할 셀만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예, 이건 우연히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랑 같이 자동 채우기를 하시다가, 즉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남면읍에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홈 탭에 보시면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조금 넓게 보여드릴까요? 네, 갖다 놓으시고서 여러분들 보시면 삽입 탭 있죠? 이 상태예요. 네, 이 상태에서 셀 삽입입니다. 자, 아래로 밀기 있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밑으로 이 부분이 떨어진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요. 앞면읍에 갖다 놓고요. 제가요. 네, 삽입에 갖다 놓고 셀 삽입 어느 쪽으로요? 셀을 오른쪽으로 밀기 하시면은 어디로 갈지 이해 가시죠? 앞면읍에 있는 이 자리가 어디로 갈까요? 1200에 있는 이 자리로 이동을 할 겁니다. 다 밀려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옮겨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선택해서 이번엔 삭제예요. 셀 삭제. 자, 셀을 위로 밀기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워져 가면서 위로 당겨서 밀려나가죠. 예,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블럭을 잡고, 자, 보시면은 블럭을 잡으셨으면 이렇게 모서리 쪽에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요, 어디다 놓으시면 되냐면 이 모서리 있죠. 자, 지울게요. 모서리로 이 부분에 마우스를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놨죠. 여기다 마우스를 놓으세요. 그럼 마우스 모양이 저처럼 바뀌었죠.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 예, 이동. 그쵸?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갖다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가장 쉽게 이동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라다 붙여넣기 하는 방법인데 많이들 이렇게 씁니다. 쓰다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밀려 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블럭을 잡으셔서 다시 경계선에 갖다 놓으셔서 위로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요, 셀에 그 삽입과 셀의 삽입과 셀의 삭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행열의 삽입과 삭제 부분입니다. 행의 머리글이나 열머리글을 클릭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머리글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요. A, B, C, D가 열머리글이고요. 3, 4, 5, 6 있죠. 숫자가 써져 있는 부분을 행머리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요. 홈에 셀 있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봤던데 요 삽입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에서 행삽입이나 열삽입을 하면 됩니다. 행삽입을 할 경우에는요. 무조건 선택한 행의 위에 쪽에 들어가고요. 열 삽입을 하게 되면은요. 무조건 선택한 셀에 어떻게 돼요? 왼쪽 부분에 하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즉요. C열을 선택을 하시고서 제가 삽입을 눌러 볼게요. 그럼 어때요? C열 앞에 생겼죠. 자, 5행을 선택합니다. 삽입을 눌러볼게요. 하시면 어때요? 선택한 부분에 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생겨요. 삭제할 때는요. C열 선택하시고 어떻게 해요? 삭제 버튼 누를게요. 네, 5행 선택하시고 삭제 버튼 누릅니다. 아니면요. 지금 바로가기 메뉴 같은 경우는요. C열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요. 그럼 삽입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삭제하는 것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삭제하시면 없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렬의 삽입과 삭제가 되고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행 머리글이나 열 머리글을 클릭한다고 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셨을 때요. 지금 제가 지금 아래쪽에 보여주고 있는 이 중요도 표시 있죠. 셀 병합이 된 부분, 즉 저희가 지금 태안군 해수욕장 현황 이 부분이 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셀 병합이 되어 있는 부분은요. 지정된 셀 병합 범위를 벗어나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삭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먼저 안 되는 부분보다는요.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Shift 키 쓰는 거예요. 자, 예,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채우기 핸들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복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하시면은 이동되는 거 아시죠? 그쵸?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동이 됩니다. 마우스 위에 조금만 그 마우스 모양에 조금만 도화기 표시되실 거예요. 그래서 놓으시면 복사가 되죠. 자,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요. 머리글을 선택합니다. 예, 열 머리글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를요. 여러분들 지금 요 자리 보시게 되면은 뭐가 보이시냐면요. 요 자리에 보시면 이제는 여기 채우기 핸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채우기 핸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네, 제가 왼쪽 버튼 눌러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요. 이렇게 어때요? 하나가 생겨요. 그죠? 자, 소재지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나요. 그래서 하시면요. 하나가 생겨요. 자,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에 생깁니다. 방향으로요. 자, 삭제하실 때는요. 선택을 하시고 채우기 핸들로 놓고 왼쪽 버튼 Shift 키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셔서 왼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삭제가 됩니다. 아, 이거는 숨기기가 됐고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색깔이 변하죠. 초록색으로. 한번 하나 더 가볼까요? 이렇게 삭제가 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져요. 예. 근데 마우스 포인트 위치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놓으셔야 됩니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셀 병합이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요. 놓으셨죠? 자, 놨어요. 왼쪽 버튼 누르셔서 드래그를 해버리게 되면은요. 어때요? 이쪽에 생겨요. 그쵸? 왼쪽이 늘어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Shift 키 같은 경우는 짝 그 위에 쪽에 셀 병합이 되어 있다면은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편이 좋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셀 행의 열의 복사 및 이동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다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복사 같은 경우는요. 홈의 클립보드에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네, 단축키로는 컨트롤 C가 있습니다. 이동은요. 홈의 클립보드에서 우리 여기도 있죠. 잘라내기 똑같은 기능이에요. 클립보드 부분에서 복사 잘라내기. 그쵸? 단축키는 컨트롤 X고요. 붙여놓기는 홈의 클립보드에서 붙여넣기 왼쪽에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 컨트롤 V나 엔터를 쳐도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치고요. 아니면 바로 가기 오른쪽 버튼이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다 가능하고요.
아니면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즉 뭐죠 블럭 잡고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이렇게 나요. 컨트롤 키 누르시면 마우스 모양 이렇게 바뀌었죠.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복사가 됩니다. 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클립보드예요. 자, 여기 클립보드 보이시죠? 임시기억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복사한 내용을 여러 번 붙여넣기를 할 수 있으나 복사할 때 생기는 점선이 없어질 경우에는요 복사한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클립보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요, 자, 저희가 이렇게 블럭을 잡고서요 복사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점선이 생겨요. 그쵸?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선을 없애버려요. 이렇게 없애버려 놓고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회색깔로 변했죠. 안 된다는 얘기죠. 즉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점선이 없어질 경우에는 복사한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클립보드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복사나 잘라내기 한 내용은 최대 몇 개까지 저장된다? 24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네, 24개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습니다. 셀 전체를 붙여넣지 않고 메모나 수식이나 값 등 셀에서 필요한 특정 내용만을 복사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잘라내기 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꼭 알아두세요. 잘라내기 한 경우에 뭐 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정도쯤은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그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중요하진 않지만은 엑셀을 쓰시다 보면 정말 많이 쓸 거예요.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모두, 수식, 값, 서식, 메모, 유효성 검사는 여러분들 보셨죠? 이런 것들을 복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연산 부분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복선을 해줄 수 있고요. 내용이 있는 셀만 붙여넣기, 즉 바꿔 얘기해서 이 내용이 있는 셀만 붙여넣기는 공백이 들어가 있는 셀은 붙여넣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렬이 바꿔서 복사 붙여넣기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할게요. 첫 번째 거 너무 많이 지저분해졌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붙여넣기, 잠깐만요. 제가 여기도 화면 하나 놓고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여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죠. 예. 자, 화면 보이면은 여러분들 좀 더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붙여넣기 할 때 모두로 되어 있어요. 이 모두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 붙여넣기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리스는 붙여넣기 부분입니다. 컨트롤 V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붙여넣기 방법이에요. 자, 제가 약간 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요, 제가 복사를 할게요. 네, 컨트롤 C 복사를 했죠. 이 상태에서 자,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모두는 안 할게요. 수식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게 수식으로 복사됐는데요. 자, 보세요. 이런 부분 있죠. 즉 수식으로 붙여넣기 했을 경우에 이런 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져요. 예, 같이 이 부분이 붙여넣기 안 된 부분이라고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수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된 거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값으로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지웠어요. 컨트롤 C 누르고요. 자,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누르셔서 이번에 이 부분은 값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말리포에 2500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0으로 바꿔놔 볼게요. 자, 어때요? 여기 값이 변했죠. 자, 여기에 있는 값으로 붙여넣기 한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밑에 있는 합계값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어떻게 되어 있죠? 변하질 않죠. 이 부분은 값을 다 지워버리면 변하죠.
네, 이 부분은 변하지 않죠. 지워볼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수식과 값으로 복사했을 때는요, 값은요 모든 함수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거의 다 있는 그대로만 계산해서 계산을 복사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수식으로 계산할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그 데이터 값이 어때요? 이 계산한 수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수식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자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붙여넣기를 해버리죠. 이 붙여넣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와 보셨을 때 예, 이런 식으로 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차이점은 보세요. 이런 서식 부분이 같이 복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점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여넣기를 하실 때 애지간하면은요, 뭘로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서식을 포함하지 않고 붙여넣기 하실 경우에는요, 수식을 사용을 하셔서 복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면 이런 콤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즉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 보면은요, 수식이냐 값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제가 한 번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서식 복사 넣기 하면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자, 복사를 해볼게요. 하시고,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제가 서식만 가볼게요. 확인. 네, 어때요? 테두리하고 이런 서식만 들어왔죠. 자, 메모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저 지금 말리포에 메모 있어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메모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볼게요. 메모만 이렇게 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유효성 검사 복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 전번에 여러분들 수업할 때 한번 보셨을 거예요. 즉, 범위를 잡아가지고서 데이터 부분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부분에서 그 정수면은 요 자리에 정수만 들어가게, 뭐 소수점 같은 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입력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유효성 검사 부분을 네, 지정을 해서 복사해 주는 부분이고요. 원본 테마 사용하는 거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사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엑셀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테마가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부분에 보시면 테마 있어요. 이런 테마 부분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안 써요. 네, 테마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테두리만 제외시켜서 복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자, 복사를 해주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요. 테두리만 제외. 어때요? 테두리 빠지고 왔죠. 자, 그 다음에 열너비만 지정을 해서 복사해 주는 기능도 있어요. 네,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네, 일반적으로 붙여넣기 해버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열너비를 조절을 해줘요. 그럼 그 열너비가 딱 같이 복사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일반적으로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저기 그냥 그 지정되어 있는 셀 크기에 맞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열너비에 맞춰서 넓게 좁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행 높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 수식 및 숫자 서식 복사도 있고요. 감 및 숫자 서식도 있습니다.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부분도 있어요. 오, 신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안타깝지만 0을 다 쓸게요. 아이고, 이 자리에다, 아니구나. 네. 10원을 쓸게요. 0이니까 좀 그러네요. 그쵸? 10을 써주고요. 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복사를 해버려요. 복사를 해서 2020년 거에다 갖다 놓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할게요. 더하기 눌러줄게요. 네, 더하기 하시면요. 2600이죠. 3020이죠. 확인 버튼 눌러보세요. 하나씩 더해져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연산 기능을 사용해서 복사와 붙여넣기 할 수 있고요. 내용이 있는 셀만, 즉 여러분들 복사하실 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 셀 병합을 해놔가지고서 이렇게 공백이 있는 부분 있죠. 이런 거 공백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가 있고요. 행렬 바꿔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써져 있으면 여러분들 거의 다 뭐가 된 거죠? 열방향으로 써진 거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네,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어떻게 해줘요? 행렬 바꿔주시면 이렇게 행방향으로 써진 부분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하여 붙여넣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값이 바뀌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원본이
3번이 바뀌면은 데이터 값도 같이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연결하여 붙여넣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보시면은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풀을 때 거의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읽어만 보고서도, 외우지 않고 읽어만 보고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셀의 이동과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4번이에요. 자, Shift 키를 사용하면은요, 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 이동이 됩니다. 자, 2번 홈에 클립보드 붙여넣기에서 선택 가능한 붙여넣기 옵션으로 옳지 않은 거. 네, 클립보드에서 뭐가 없었죠? 한번 찾아보세요. 3번이에요. 테두리만 붙여넣기, 테두리 제외였어요. 헷갈리죠? 자, 3번 다음 중 데이터 편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몇 번일까요? 이것도 3번입니다. 자, 클립보드는 임시 저장소로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데이터가 저장되면 이전에 저장된 데이터는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리까리하죠. 24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셀 포인터가 뒤에 5번째 있대요. 저랑 아까 해봤죠. 홈키 누르면 어디로 간다? 그 열의 첫 번째. A열의 A의 첫 번째가 아니고 어디로 간다? A의 5번째로 갑니다. A의 첫 번째로 가는 거는요, 컨트롤 홈키를 눌러야만 됩니다. 자, 쉽게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어요.